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면, 사실은 저를 처음 보는 친구보다 원래 본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맞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래도 처음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김준현이라는 영어 강사입니다. 수성구에서 지금 고등학생 대상으로 영어 가르치고 있고요. 경북고 영어랑 남산고랑 개성고 이렇게 3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학생들 중에서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학원의 현장에서 꽤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학교를 어디 졸업했느냐가 크게 안 중요한데, 이제 아이들이 간혹가다 선생님 어디 졸업했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군인이었어요? 네, 저 군인이었습니다. 알겠죠? 저는 대위로 전역을 했고, 제가 지금 36이거든요. 제가 딱 30살에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대위로 전역을 했고, 강사 생활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불명예 전역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알겠죠? 뭐 무슨 용사를 때렸거나 아니면 뭐 무슨 불미스러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상위 평정, 굉장히 평정도 좋게 받았고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병과가 군사경찰 병과였어요. 그러니까 헌병병과죠. 그래서 그게 제 적성이랑 잘 안 맞았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의 뭔가 치부를 들춰내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원래 꿈꾸던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서 전역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수성구에 생활한 지 꽤 됐습니다. 수성 생활한 지 꽤 됐는데, 학생들이 아직도 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뭐 이제 제 홍보 깨알같이 하면, 저는 아톰주니언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주로 제 홍보 관련한 그 오피셜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 쓰는 계정이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요새는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는 이제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밖에 DM 못 보내는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랑 꽤 오랫동안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날씨도 너무 덥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첫 스타트가 좀 달라요. 제가 생각했던 건 여러분들이 조금 정시에 딱 와가지고 딱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횡설수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랑 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중간고사 대비를 부교재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부교재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부교재 우리 지난 학기 기준으로 10강에 1번까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10강에 2번부터 나가고 있죠. 1학기 때 저랑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진도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진도가 되게 빠른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면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구문 분석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해드려요. 구문 분석도 다 하고 중요 포인트 다 짚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헛소리를 잘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딱 수업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수업할 때 최소한 10개에서 12개 질문 정도가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1학기 때 보면은 부교재가 한 15질문 정도 들어갔나요? 몇 개 안 나갔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부교재가 끝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교과서가 한 절반 정도 끝나겠죠? 부교재랑 교과서 절반 정도 끝날 것이고, 그럼 그 다음 주에는 교과서 마저 하고 아마 좀 중간에 미드 테스트를 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진도 나갈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 시험이 여러분들 선생님 그럼 시험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진도 너무 많이 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험은 다음 달이에요. 시험 다음 달인 거 알고 계시죠? 9월 29일부터 시험이에요. 맞죠? 그래서 다음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미리 한 3주 전, 최소 2주, 3주 전에 진도를 다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익히는 수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제 수업 원래 들었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뭘 잘하냐면 학교 스타일로 문제를 만들어서 적중하는 걸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진도가 다 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때까지 아직까지도 정신이 안 돌아와가지고 진도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어? 그럼 나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양질의 퀄리티 문제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 그냥 튕겨 나가요. 알겠죠? 그냥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벌크형 문제를 주나 경영 모의고사 문제를 주나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진도를 빼고 있을 때 최대한 진도 내 지문에 대한 완전 학습을 한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동영 모의고사를 줄 때 그것을 보고 오답 정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 알겠죠? 그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교재 10강의 2번부터 진행을 할 것이다. 오케이. 뭐 여러분들 질문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의 2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 2번 보시면요,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사실 익숙하죠. 우리가 진도를 좀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거 주제, 순서, 요지, 주어진 문장, 빈칸 추론, 서술형, 어법, 그리고 어휘로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서브노트 보시면요, 여러분들 약간 개정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가 개정이 됐냐면, 지금 여기 딱 보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좌측편에 영어 본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글이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주제 다 써놨어요. 영어로 주제 다 써놨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셀프 스터디 코너 밑에 동의어 반의어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동반의어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무슨 말 나오냐면, 쌤 제가 지문을 다 아는데 객관식 틀리는 경우에 선택지에 있는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동반의어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동반의어도 다 학습을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활동이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먼저 프리뷰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선천적으로 약간 내재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재된 불안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요, 내가 원래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야.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고위험 활동이 이 내재된 불안을 종식하는데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단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위험 활동이 뭐여야 하냐면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이어야 돼. 이해했어요? 통제 가능하지 않은 고위험 활동?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야.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내가 통제 가능한 고위험 활동을 하게 되면 불안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ome individuals with high levels of trait anxiety. 개인은 개인인데 어떠한 개인이냐면 높은 수준의 trait anxiety. 자, 그래서 trait라는 단어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trait는 특성, 소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특성, 소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얘가 지금 anxiety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명사가 명사 꾸며줄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질적, 특성적 그 걱정을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걱정, 근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원래 본질적으로 걱정, 근심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러한 사람은요, may turn to extreme activities. turn to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turn to 하게 되면은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1번 무엇에 의존하다. turn하고 전치사 to를 봐서 뭐 무엇을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의존하다라는 뜻이 잘 어울립니다. 극단적인 활동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써? As a way of managing their anxiety. 그들의 그런 걱정, 근심을 관리하는 한 가지의 수단으로서 there는 당연히 individuals를 받고 있겠죠. 그렇죠? 그들의 걱정, 근심을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extreme한 activity에 집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이게 이 글에
핵심적인 내용인가 아니면 통념인가 아닌가 이런 거 판단을 많이 하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불안한 사람들인데 위험한 활동을 한대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의 통념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이 글의 주제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계속 갈게요. It seems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요. They avoid the problems. 이러한 사람들이 이 일부 사람들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anxieties of everyday life. 일상의 그런 걱정, 근심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함으로써? By throwing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던짐으로써. 무엇에? An absorbing activity. absorbe는 여러분들 무엇을 흡수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activity 같은 명사 앞에 absorbing이라고 쓰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interesting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흡수하는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런 흥미로운 활동에 자기 자신을 던짐으로써, 오케이? 흥미로운 활동에 자기 자신을 던짐으로써 어떤 일상의 걱정거리나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such as an extreme sport, 극단적인 스포츠가 되겠죠. 근데 이 extreme sports에서는요, 이니치가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이거 간혹가다 이런 거 질문하는 친구들 있던데 선생님 여기 커마를 찍었잖아요. 커마를 찍으면 지금 이거 계속적 용법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계속적 용법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씁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계속적 용법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못 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근데 위치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An extreme sports를 넣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In an extreme sport, 이 극단적인 활동에서 they are more likely 그들은 뭐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나 분명히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잖아.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succeed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succeed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성공하다라는 뜻이죠?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성공하다, 무엇에 대해서 성공하다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쓰죠? 그거 어떻게 쓴다고? succeed in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succeed in 하고 나서 뒤에 동명사를 보통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완전한 문장이야 이게. 이거 완전한 거야 이게. 착각해가지고 뒤에 succeed 다음 목적어 없네? 아이고 위치다 위치. 이런 뭐 학교 선생님들은 고맙지. 오케이? 바로 변별되는 거니까. 계속 갈게요. Evidence in support of this idea. In support of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 In support of가 여러분들 무엇을 지지하는, 뒷받침하는 이란 뜻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무슨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방금 문장에서 이야기했었던 고위험 활동이 근심 걱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죠. 고위험 활동이 근심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came from a study. 한 연구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 내용이 뭐냐? comparing, 지금 현재 분사로 study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Mountaineers with practitioner of judo. practitioner라는 단어는요, 진짜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practice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practice는 연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 있죠? practice라고 하게 되면은 맞아요. 명사로 연습이라는 뜻 있습니다. 당연히 동사 뜻도 있고요. 근데 얘는요, 행위라는 뜻도 있고요. 관습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오케이? 그러니까 practitioner 하게 되면은 행위를 하는 사람, 실시자, 이렇게 행위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 medical practitioner 하게 되면은 의료 종사자, 뭐 이런 뜻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practitioners of judo니까 유도를 연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유도를 연습하는 사람과 누구를 비교했어요? 등반가를 비교하는 그러한 연구에서 compare A with B 구문이 된 거죠. 그쵸? 그러한 연구에서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첫 시간에서 제가 조금 사설이 길어요. 그래도 잘 따라와 보세요. 문장을 읽을 때 한 문장에 대한 구분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였어요. 맞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2번이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전히 1번과 2번은 뭐예요? 예시가 없이 설명만 한 거죠. 일방적으로. 3번에서 뭘 한 겁니까? 이제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evidence 같은 게 앞에 for example이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장인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예시 속에서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마운티너랑 practitioners of judo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 그럼 고위험 활동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격투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유도가 위험한 거 아니냐? 아스팔트 박에 내리꽂으면 바로 다 뭐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유도라는 것은 considered a low risk sport. 낮은 위험성을 가진 스포츠로 간주가 되는 유도. 이렇게 한 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운티너가 하고 있는 활동이 무슨 활동이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고위험 활동이 되는 거죠. extreme sports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The results show that 그 연구 결과는 여기서 the result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서 실험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런 걸 기능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요, 뭐를 보여줬냐면 접속사 대수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Mountaineers with high levels of general anxiety. 등반가는 등반가인데 어떠한 등반가냐면 높은 수준의 일반적인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등반가가 자, 이 표현이 사실 되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high levels of general anxiety가 뭐예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trade anxiety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주제로 써보시오라고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쓰면 80점짜리 답이야. 불안한 사람이 고위험 활동 자, 내가 다시 50점부터 갈게요. 불안한 사람이 고위험 활동을 하면은 근심 걱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 50점짜리야. 왜 50점짜리냐면은 이 고위험 활동이 통제가 가능한 거여야 돼. 여기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불안한 사람이 통제 가능한 고위험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근심 걱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 80점짜리예요. 왜 80점짜리예요? 불안한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래 trade anxiety로 원래 걱정 근심을 잘 느끼는 사람이어야 돼. 이런 사람이 무슨 활동을 했을 때 통제 가능한 고위험 활동을 했을 때야. 이해했습니까? 그때 걱정 근심 해소가 된다라고 답변해 주셔야지 100점짜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어떤 걱정 근심을 원래 하는 사람이 그런 등반가인 경우에 이 등반가가 경험을 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일반적인 걱정 근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광범위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 Once they had completed their climb 뭐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등반을 완료하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또 시제 표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experienced는 무슨 시제예요? 얘는 과거 시제죠. 그리고 had completed는 뭡니까? 대과거죠, 지금. 과거 완료 시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했어야 상당히 낮은 수준의 anxiety를 느낀 거잖아요. 맞죠? 선후 관계가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had completed고 여기는 experienced다.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여기서 뭐 have 이런 거 쓰세요.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the high risk activity of climbing이라는 높은 위험 수준의 활동이 appeared, 보였습니다. 뭐인 것처럼
to have a calming effect. 되게 그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효과를 지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On these naturally anxious individuals.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천적으로 걱정, 근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쌤이 괜히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 근심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원래 느끼는 사람이에요. 3번 얘기했죠? 맞죠? 이렇게 중요한 조건인데 여러분들 이거 빼놓고 주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선생님 좋아하시죠? 아, 얘는 이제 변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No such effect. 그러한 효과가요. 그러한 효과는 위에서 언급한 거죠. 걱정, 근심을 해소하는 그 효과가요. was observed.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는? 유도 비교 집단에서는. 쉽게 말하면 유도라는 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extreme sports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빨리 오세요. 병빈 이거 자료 가져가세요, 일단. 괜찮니? 아유, 안 괜찮아. 연구진들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The intense focus, 강렬한 집중력, required for climbing. 어디에 필요한 집중력이냐면, 이 등반을 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강력한 집중력이 served to 하게 되면은 무슨 기능을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serve 하게 되면 봉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지만 serve to 부정사하게 되면 무슨 기능을 하답니다. 이 강력한 집중력이 기능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기능을 수행했냐면 to divert the climbers' attention away from their chronic anxieties. 이 등반가들의 집중력을 멀리 떨어뜨려 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 등반가들의 만성적인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 여기서 좋은 단어 나왔네요. 크로닉이라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글씨가 너무 삐뚤빼뚤. 아이고. 이 크로닉이라는 단어는요, CHRO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단어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시간을 뜻하는 단어예요. 알겠죠? 과거의 시간을 크로노그래프라고 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만성을 하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여러분, 만성의 반대말이 뭐죠? 만성질환. 무슨 질환? 만성질환 반대말. 건강해서 그런 거 고민할 시간이 없나? acute죠, acute. acute라고 적게 되면 여러분들이 급성을 하는 뜻이에요.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급성의 예리한이라는 뜻이에요. acute, cute에 A 붙이면 돼요. 알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요. 이렇게 등반을 하는데 필요한, 즉 extreme sports를 하는데 필요한 이 강렬한 집중력이 이 등반가들로 하여금 관심을 어디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만성적인 걱정, 근심으로부터. 여러분 지금 만성적인 걱정, 근심도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trait anxiety를 뜻하는 거죠? 선천적으로 느끼는 anxiety요. 이해했습니까? 이러한 anxiety부터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져갔어요? onto, 떨어뜨리고 어디로 가져갔냐면 an external, 외부의 objectively threatening situation, 외부에 존재하고 지금 형용사 1번, threatening 형용사 2번이 된 겁니다. 얘네가 지금 situation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 그들의 관심을 가져간 겁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 그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that they felt able to control. 그들이 뭐 한다라고 생각하는 situation이에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들이 뭐 한다라고 생각하는 situation이냐면 they felt 다음에 지금 목적어 빠져있고 able이 목적격 보호가 된 거죠. 오케이? shit. 아니야. 쓰지마. 이렇게. they felt 다음에 able이 지금 주격 보호고 to control 다음에 목적어 빠진 거죠. 이렇게 쓴 겁니다. 알겠죠? 그들이 느끼기에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황.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성은 있어. 위험성은 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껴야 돼.
이해했습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위험한 상황이 나의 걱정 근심을 줄여준다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면 되겠냐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위험한 건 맞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등반처럼 뭔가 객관적으로 위험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 참여를 할 때에 나의 관심이 anxiety에서 이쪽으로 옮겨간다. 쉽게 설명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막 계속 수험생 시절에 미래에 대한 불안, 시험에 대한 불안이 크죠? 이러한 상황에 주기적으로 뭘 해주면 좋다? 뭐 클라이밍 이런 거 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왜? 클라이밍 하면 뭐해 그때? 클라이밍에서 여러분들이 뭐해서 손을 잘못 뻗으면 이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야. 물론 밑에 안정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내가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될까? 막 위험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영어 점수가 어떻고 수학 점수가 어떻고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됐고요. 자, 일단 요 마지막 문장 있죠? 요 마지막 문장 The intense focus부터 끝까지 서술형으로 밑줄 쳐두시고요. 결국 이 내용이 수미상관구조예요. 첫 번째 있는 문장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이 뭐가 좀 더 좋아요? 구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연습시키기가 좋죠. 오케이? 구문적으로 연습시키기 좋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The intense focus부터 to control까지 서술형 나올 수 있다고 밑줄 쳐두시고요. 2번, 4번, 6번에 순서 잡아주시고요. 2번, 4번, 6번에 제가 순서 잡으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2번 앞에 꺽쇠, 4번 앞에 꺽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6번 앞에 꺽쇠. 그럼 단락이 3개로 나뉘잖아. 이해하셨죠? 그리고 6번에는 앞뒤로 꺽쇠를 또 따로 달아가지고 문장 삽입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알겠죠? 자, 10강의 3번 보겠습니다. 강의 3번은요. 주제, 순서, 요지, 요약문, 서술형, 어법, 원래 어휘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형제가 3명 이상이라 나 포함. 정말? 오, 대단한데? 받아주세요.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 다 외동이거나 둘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점점 갈수록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40만인가요? 여러분들 그 수험생이 아마 40만 정도 될 겁니다. 40만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자녀가 있거든요. 제 애가 5살이에요 지금. 근데 얘 때 인구조사 한 거 보니까 출생 애들이 25만 명인가 그래. 알겠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아니 그 설거지는 식세기가 해주고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하고 뭐 세탁은 세탁기가 해주고 건조기가 해주고 그럼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단 말이야. 맞죠? 객관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런데 왜 애 키우는 건 더 힘들지? 옛날 사람들 어떻게 더 많이 키웠지? 약간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이런 소리 어디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바로 돌팔매질 당해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였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뭐 얘기하면 뭐냐면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도 뭐가 가능했냐면 foster caring이라는 게 가능했어. 그러니까 뭐 내가 알고 있는 친척이라던가 이웃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나의 아이를 돌봐주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산업화 이전에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요. 아이를 2가지 방식으로 이제 위탁 육아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foster caring이에요. foster caring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아예 아이를 입양을 보내버리는 거죠. adoption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foster caring과 adoption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foster caring은 뭐냐면요. 일시적으로 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임시야, 임시. 오케이?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복귀 가능.
아이가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예요. 알겠죠? 근데 adoption은 뭐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이거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 연결고리, 유대관계가 단절됩니다. 맞잖아. 이거 입양 보내면은 이제 안 본다라는 거야, 애를. 이해하셨죠? 오케이? 근데 이제 과거 산업화 시대 때는 뭘 많이 하더라? 요거를 많이 했다 라는 뜻입니다.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자, 한번 볼게요. We have seen many examples of prime societies. 우리는요, 많은 예시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영장류 사회의 많은 예시들을 목격해 왔어요. 근데 이 영장류 사회에서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죠. In prime societies, 이 영장류 사회에서는요, other community members,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lend parents, 사형식으로 쓴 겁니다.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죠. 진짜 손을 주는 게 아니라. 맞죠? 도움을 줍니다. with child care. 뭐에 관련해서? 육아와 관련해서. 오케이? 다시 바꿔서 이야기해보면은 우리는 영장류 사회에서 어떤 다른 공동체 구성원이 육아를 도와주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목격해왔다. In many pre-industrial societies, 많은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요, parents receive even more help. 부모들이요, 훨씬 더 많은, even이 more가 help를 꾸며주는 거죠. 더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뭐 했을 때 이 부모들이 have too many children, 너무나도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어서 키우기가 힘들 때 to 용법을 쓴 거죠. 맞죠? 자, 그럼 여기 1번과 2번은 어떤 관계예요? 1번이 되게 광범위한 예시를 든 거고요. 그 영장류 사회 예시 중에서도 산업화 이전 사회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Foster care of young or temporary adoption. 이게 위탁 육아라는 뜻이에요. foster care가. foster가 여러분들 뭐 동사로 쓰면은 길러주다, 뭐 부흥시키다라는 뜻이 있는 건 아시죠? 맞죠? 그럼 젊은 어린 새끼에 대한 위탁 육아 또는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temporary adoption, 일시적인. temporary가 여러분들 일시적인이라는 뜻인 건 알고 계시죠? 뭐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들? permanent의 반대말이죠. 영구적인이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영구적인 입양과는 반대되는 일시적인 입양이라고 할 수 있는 foster care는요, is a common solution.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누구들에게 있어서? For families. 가정들에 있어서. 어떠한 가정이냐면 in pre-industrial societies. 산업화 이전 사회의 가정들에 있어서. 근데 이 가정들은 어떠한 가정이에요? Who have too many children. 주격관계대명사 지금 꾸며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societies가 아니겠죠? families를 받고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families가 선행사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뭐 당연한 얘기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제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질문 한단 말이지. 이게 지금 pre-industrial societies라고는 분명 과거 이야기죠. 우린 지금 산업화 한참 지났잖아요. 정보화 혁명도 지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럼 과거 이야기죠? 근데 왜 is를 썼을까요? 왜 is 썼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 당시의 일반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가족들이 이 커먼 솔루션을 채택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당시의 가족에게는 이게 커먼 솔루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거의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과거 상황에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현재 시제로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맞는 표현이야. 계속 갈게요. Fostering differs from adoption. Fostering이라는 것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뭐랑은 다른 거예요? 입양과는 다른 거죠. 인댓 하면 되면 이게 관용적 접속사 표현으로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죠. 전치사 뒤에 that 못 쓰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관계대명사 that과 헷갈리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앞에는 전치사를 못 씁니다. 알겠죠? 근데는 접속사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뭐라는 점에서 그러냐면 그럼 이유가 되겠죠? The bond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hildren
이 생물학적 부모, 즉 친부가 되겠죠. 친부와 이 자녀 사이의 유대 관계가 is not terminated. 종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fostering은 adoption과 다르죠. 바꿔 말하면 adoption은 뭐예요? 유대 관계가 terminated 돼요. 이해했죠? The child goes to its foster parents. 그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의 그런 양육 부모에게로 갑니다. 친부가 아닌 거죠. foster parents 하게 되면은 뭐 한 이후에 after winning. 이 winning이라는 단어가 은근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젖먹이를 떼다라는 뜻이에요. 모의고사에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단어가. 알겠죠? winning이 젖먹이를 떼다라는 뜻이야. 젖먹이를 뗀 이후에는요, foster parents에게 갑니다. 하지만 can return to its biological parents. 이 아이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요. 이 친부에게로 돌아옵니다. At any time, if the arrangement, 만약에 그 합의가 doesn't work out,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합의라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애가 너무 많아서 네가 좀 키워줄 수 있겠니? 더 나은 조건으로? 근데 막상 보내는데 거기서도 잘 못 키워줘.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return은요, 여러분들 자동사예요, 참고로. 여기 전치사 to가 필요합니다. 이거 빼면 틀린 표현이에요. 알겠죠? 계속 갈게요. Biological parent. 이 친부는요, continue to interact.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녀들과 상호작용을 하죠. 어떠한 자녀들이냐면 they have fostered out. 그들이 길러낸 자녀들. They have fostered out 다음에 목적어 빠진 거 봤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빠졌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왜 foster 한다라고 해요? foster는 다른 부모님이 해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젖먹이를 하면서 키워준 그 시간까지는 foster out 한 거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친부모가 아이를 길러내서 이제 상호작용을 계속 한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And remain concerned. 그리고 이 친부는 continue랑 remain이 병렬 구조입니다.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them은 지금 children이 되겠죠? 그들이 길러낸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표현 잠깐 보면 concer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concern. 물론 명사로 염려라는 뜻도 있는데 얘가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무엇과 관련이 있다. 누구를 걱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걱정케 하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걱정하는 거면은 보통 be concerned about이라고 쓰죠. 됐죠? 당연히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remain의 보어로 concerned라고 쓴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한국어 뜻으로는 능동태처럼 느껴지지만. 알겠죠? 계속해서 걱정해요.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But, 하지만 allow another family, 허락해 주죠. 이거 세 번째 동사인 거죠. 다른 가족으로 하여금 to raise them, 그 자녀들을, children들을 양육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오케이? 요거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밑줄 쳐두세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이라는 건 이제 fostering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쵸? fostering을 통해서 children do not lose their biological parents. 그들의 친부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양육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개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주격관계대명사죠. Who are better able to,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To care for them. 그 자녀들을 훨씬 더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양육이 됩니다.
permanent adoption, 영구적인 입양이라는 것은 with the complete separation of the parent-child bond, 이 영구적 입양이라는 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을 가지고 있는 거죠. separation, 오케이? separation 동의 뭐야? isolation이죠. of the parent-child bond, 부모-자식 간의 유대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지니고 있는 permanent adoption이라는 것은요, is rare, 드문 사례입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in these societies, 이러한 pre-industrial societies에서는 흔하지 않아요. 됐죠? 안 끝났어요. 2번, 5번, 7번 순서 잡아주세요. 좀 10강의 4번 가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주제, 순서, 요지, 빈칸 추론, 어법, 이제 원래 어휘로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지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지금 더 최신 지식을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에 대해서 적어보시오라고 할 때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까지 썼어요. 지금은 명왕성 안 쓰죠. 지금은 플라닛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죠. 맞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만 해도 이게 마치 진리인 것 마냥 가르쳐 주셨는데 달라졌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지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뭐 업데이트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참조점이 무엇이냐 따라해서 다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해볼게요. One of the persistent needs of mainstream societies. persistent 하게 되면 지속되는 이라는 뜻이죠. myth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잘못된 생각을 myth라고 합니다. 오케이? 무엇의 잘못된 생각? 주류 사회의 지속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knowledge we study in schools, 지식은 지식인데 무슨 지식이냐? 우리가 학교에서 학습하는 그 지식이 is factual, 사실적인 거고 neutral,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긴 당연히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study 다음에 목적어 빠져 있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뭐예요? 주제가 너무 뻔해지죠? 이게 지금 myth라고 했잖아요. 그럼 뒤에 거 뒤집으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배운 게 factual이 아니다. neutral하지 않다. Yet, 그러나 뒤집죠.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요. Knowledge evolves over time. 지식이라는 게 진화 발전한다라는 걸 알아요. 장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또 뭘 알고 있냐면요. 지식이라는 게 is dependent on, be dependent on이 depends on이죠. 의존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에? On the moment in history. 역사의 어떤 한 순간에 의존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에 의존한다라는 걸 알고 있냐면 이 the moment랑 지금 the cultural reference point가 목적어가 병렬 구조로 쓰인 거죠. 문화적인 참조점에 reference point가 refer가 참조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적 참조점에 의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of the society, 이 사회의 무엇을 받아들이는 사회냐면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의 주격관계 대명사죠 지금.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인 참조점, 오케이? 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inking critically involves more than just acquiring new information. 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요. 지금 동명사고가 주어로 쓰인 거죠. involve가 무엇을 수반하다, 포함하다라는 뜻이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수반합니다. more는 대명사 기능이 있어요. 오케이? 뭐보다 많은 것을 수반하냐면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 이상을 수반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determine. determine 하기 위해서. 자, determine이라는 동사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determine 하게 되면 뜻을 세 가지를 다 암기해 주시고 계셔야 돼요. determine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마음 먹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먹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써요? be determined to 부정사를 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된 표현이 be determined to 부정사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사실 얘가 본질적인 뜻인데 결정하다예요. 무엇을 결정하다입니다. 사실 1번도 여기서 온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해 주는 거야. 그게 이제 마음 먹게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뭐뭐를 결정하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가 무슨 뜻이면 얘도 2번에서 파생이 된 건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 A일까 B일까 C일까? 이런 상황에서 A다 라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알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아내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는 이제 알아낸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뭐를 알아내기 위해서 to determine which facts are true and which facts are false겠죠? 어떤 사실이 진짜인지 그리고 어떤 거짓이 어떠한 사실이 거짓인지가 되겠죠? 요거 이제 원래대로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Which facts are false? 요거를 지금 줄여놓은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단 말이야. 위치가 이끄는 지금 명사절이구나. 위치가 이끄는 명사절이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냥 물어볼게. 자, 위치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보통 여러분들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위치 쓴 다음에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비어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간접의문으로 써도 여러분들은 불완전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 지금 보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 위치는 대명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문 형용사라고 해요.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명사 기능을 하지 않죠. 얘가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의문 형용사 어떤이라는 의미가 돼서 얘가 쓰인 경우에는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게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내용을 보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요.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이 진짜고 어떤 사실이 거짓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해했죠? 오케이? It also involves, 이것은 또한 also를 썼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도 얘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라는 뜻이고 얘는 thinking critically가 되겠죠? 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기는요. 또한 무엇을 수반하냐면 determining이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meaning.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의미를 알아내는 것을 수반합니다. 근데 이 정치적 의미라는 게 뭐냐면 given, 주어져 있는 의미죠. 무엇에게? 이러한 사실들에. 바꿔 말하면 어떠한 사실들의 주변에 contextual information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 사회, 경제적인 의미가 붙어 있을 텐데 그것까지 함께 알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This determination
이러한 알아냄은 includes 포함을 합니다. assessing the investment 무엇을 포함하냐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 거죠. 이러한 투자를 알아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Various groups may have in furthering or challenging those meanings in any particular historical moment. 이렇게 끊고요. 지금 various groups가 주어고요. may have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한 거예요. 다양한 집단들이 뭐 하는데 투자를 한 거냐면 발전시키고 도전하는데 그러한 의미들을 발전시키고 도전하는데 여기서 those meanings라는 건 뭘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문장에서 이야기했던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meaning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양한 집단들이 이러한 사회, 역사, 정치적인 의미를 심화시키거나 도전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는 무슨 말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노력이라고 생각해주면 노력. 오케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기성세대의 의미들에 대해서 심화시키거나 도전하는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노력까지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게 실질적인 critical thinking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those meanings를 다시 한번 꾸며준 거예요. 특정 역사적인 순간에. 오케이?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뭐 그런 거 있던데. 예를 들면 뭐 이거 저는 제 정치적인 생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뭐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은 무조건 이제 한국인이 일본인들한테 폭격받던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사회문화 경제적인 의미를 봤을 때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발전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문맥을 넓혀나가서 보면 다른 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죠? 제 정치적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계속 갈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re was a time,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다소 어려운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바꿔주고 있는 거죠. 어떠한 시기가 있었냐면 관계부사 when이 time을 완벽한 문장으로 꾸며줍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It was not widely understood. 얘가 진주어 구문이 되는 거죠. 다음의 내용이 만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 내용이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인데 맞죠? Common sense might tell us 상식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냐면 접속사 대시 완벽한 문장 이끌고 있죠. It is flat. 지구라는 게 평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And anyone looking out over a vast landscape 그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냐면 광활한 대지를 본 사람이라면 would have this sense confirmed. 이러한 상식이 사실이 맞구나 라고 확인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혼란을 느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아니 선생님 지구가 둥글다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이야. 근데 지금 이 얘기 왜 꺼냈다고요? 이러한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기도 있다라고 해서 꺼낸 거예요. 그럼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상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지고 육안으로 봤어. 네이키드 아이로 봤어. 그럼 평평해 보이잖아. 이걸 얘기한 거예요. 상식이 우리에게 지구가 평평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줄 수도 있고 그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광활한 대지를 본 사람은요. would have this sense confirmed. 자, 여기서 이 표현은 have를 사역동사로 쓴 거예요. have를 사역동사로 쓰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형식으로 썼는데
이 둘의 관계가 여러분들 이 둘의 관계가 만약에 이 둘의 관계가 뭐면 능동이면 여기다가 원형 부정사를 쓰죠. 수동이면 뭘 쓰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 분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confirm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confirm. confirm이라는 동사는 무엇이 사실임을 확인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confirm은 무엇이 사실임을 확인시키다, 확인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센스는 이 common sense라는 것은 지금 확인되는 거죠. 광활한 돼지를 본 사람에 의해서 아 사실이 맞구나 하고 확인되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confirmed라고 과거 분사로 썼다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왜 조동사 have pp라고 썼어요? 조동사 have pp를 쓴 이유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동사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조동사 have pp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would have 끊고 목적어 보호기 때문에 조동사 have pp 아닙니다. 오케이? 계속 갈게요. Yet 그러나 when scientific reasoning and more accurate technological methods for measuring the Earth emerged 까지가 지금 부사절이 된 거죠. 뭐 했을 때 과학적인 추론과 좀 더 정확한 기술적인 방법들 무엇을 위한 그 지구를 측정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적인 방법이 등장을 했을 때 여기까지가 지금 부사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상식으로 판단했던 거야, 육안으로. 근데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이제 과학적 사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한 경우에 the knowledge or fact 그 지식 또는 사실 that the earth is flat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 사실이나 지식이 was rewritten 다시 쓰였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격대수로 fact와 knowledge를 완전한 문장으로 꾸며준 거예요. 이해했죠? 자, 여기서 2번, 4번, 6번의 순서를 잡아주시고요. 2번, 4번, 6번의 순서를 잡아주시고 자, 빈칸이 어디다 뜰 수 있냐면 저 위로 올라가서 2번이 사실은 이제 반전을 주면서 이 글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이 부분. Dependent on the moment in history and the cultural reference point of the society that accepts it. 이 부분을 빈칸 추론을 낼 수 있고 당연히 paraphrase 해서 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1강 나가겠습니다.